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 설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기업과 어떤 섹터를 어떤 눈으로 살펴보고 대응해야 되는지 각각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볼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 오늘의 특징주, 이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섹터와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갈 수 있느냐, 현재 추세를 이어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추세를 볼 때 차트에 모든 게 녹아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 기업의 근본, 본질 가치가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핫하고 있는 우주 섹터라든지 로봇, 이것도 결국 장기적인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섹터에 대한 근본이 없는 회사들은 추세가 있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의 강한 섹터와 종목들을 쉽게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TS나 시장 상황 뉴스와 플로우를 보고 혹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떤 섹터가 강한가 약한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조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타기지 접속하시면 됩니다. 스타기지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오늘의 업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업종은 전반적으로 히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맵인데 보통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히트맵, 마켓맵이 나오죠. 스타기지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에 어떻게 시장에 자금이 흘러갔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왼쪽에 업종별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대분류와 중분류를 통해서 업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분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점수가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추세가 강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주항공, 메모리, 방위산업, 원자력 이런 섹터들이 현재 강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이라 보시면 되는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종목이 HVM, 스피어, 세아베스트 지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스페이스X에 납품하게 되는 합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는 이제 올해에 조만간 IPO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IPO를 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무관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방산 섹터가 강한 거 보셨죠? 방산 섹터도 현재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이 방산 섹터는 재밌는 게 과거의 방산 섹터는 재미없는 섹터였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방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국내였습니다. 당연히 마진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겨우 살 수 있는 정도 4%, 5%의 낮은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방산은 이건 실적이 아니라 테마주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해외 수출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매우 좋기 때문에 이제는 방산이 단순 우리나라 내수의 영업이익 낮은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 수출하는 제대로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자주 국방 방산 비중이 매우 낮았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유럽에는 방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작은 거였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미국에서 야 방산 이제 너네가 자주 국방해 좋은 얘기죠. 미국에서 도와주는 걸 점점 줄이고 유럽에서 스스로 방산에 투자하라 이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런 방산에 투자하려다 보니까 시계열 짧은 구간 안에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빠르게 높은 기술을 가진 K2부터 시작해서 K9 전차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많이 밀어주게 된 거고요. 방산이 동반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산 안에서도 우주와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카이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세트리가이 이런 회사들은 방산과 우주와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즉 방산이 좋을 수도 있고 우주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고민해 볼 게 퓨어하게 방산만 있느냐 우주가 있느냐 혹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느냐 이걸 봤을 때 뭐가 좋고 더 나쁘다는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퓨어한 게 좋을 때가 있고 혹은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좋을 때가 있고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단순 추세가 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그게 이 섹터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기지에 접속해서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52주 신고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들 신고가에 어떤 종목들이 가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당 종목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합 투자 분석 내역이 나오면서 리서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해당 리서치는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기업을 이해하는데 조금 편하다. 그리고 이 국내 기업만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은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의 수혜주로 지금 우주항공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겠죠. 테슬라는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월등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 거의 미래 산업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변동성이 매우 크죠.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하락하고 다시 또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려운 주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분명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짧은 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빠졌을 때 사는 게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 추종 매매니까 돌파했을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테슬라 실적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상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추세 추종 매매로 강하게 추세를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가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차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저희가 시계열을 아주 길게 보고 1, 2년 이게 아니라 더 멀리 화성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년의 뷰를 가지시고 꾸준히 분할 매수로 하락할 때마다 모으시는 게 훨씬 효율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하락할지, 다시 추세를 언제 보여줄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일론 머스크의 행동과 말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은 버리시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 좋다. 테슬라가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술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스페이스X가 IPO 하기 전까지는 계속 재료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가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고 플락츄에이션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과 또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곳은 미국, 중국입니다.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뇌와 함께 액추레이터, 감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속기 중에서도 소형 감속기, 특히 로봇 손에 필요한 감속기가 실제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제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로봇주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보스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 로봇주들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로봇들이 최근 들어 CES가 끝나서 로봇주들이 재료 소멸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로봇은 단기간에 CES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만 오른 게 아니라 복합적인 겁니다. CES의 모멘텀도 일부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로봇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글로벌리 로봇은 기술 개발이 아주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2년 전만 생각해도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로봇 개 그냥 네 다리로 기어갔고요. 다리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계단에 건너가다가 넘어지는 로봇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로봇 영상 보셨나요?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요. 다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주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로봇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분명 필요한 섹터이고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특별한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추세의 강함이 느껴지시나요? 11월 달에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모멘텀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그 조정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매수 시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이 지점이 되겠죠. 그 이후에 한 단계 주가가 점프를 했고요.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건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불과 며칠 전 1월 7일 날 주가가 아주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에 큰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세 추정 매매자로서는 좋아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그리고 거래량 터진 지금 이 부분, 이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번의 조정도 없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관련 로봇 부품주들이 다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종목을 얘기하면 하나의 종목만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매매를 할 때는 바스켓, 그룹으로 묶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오토에버를 볼 경우 현대오토에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모든 로봇주들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거,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아서 싼 거,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를 편입하시면 아주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도 섹터를 어떻게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주도 섹터를 어떻게 찾고 빠른 시간 내에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깡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